와, 이거 진짜 이걸로 직캠 찍으면 대박이겠다. 이 정도예요. 콘서트장 같은 데서 사람이 진짜 저렇게 개미만하게 보여도 찍힌다는 거고. 제가 아파트를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거리고요. 한번 쭉 당겨서 찍어볼게요. 진짜 최대로 당기면 이 정도로 보여요.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찍어보고 느낀 건데 진짜 제발 창문에 커튼 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무섭지 않나요? 와, 이거는 좀 진짜 무섭다. 이거 어디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이제 갤럭시 S23 시리즈가 모두 공개가 됐고 오늘은 갤럭시 S23 시리즈 중에서도 울트라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울트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대만큼 좋아졌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선은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삼성전자에서 무상 대여를 해주신 제품이고요. 영상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자는 뭐 기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오, 뭐지? 아, 내가 스티커를 반만 깠구나. 스티커를 양쪽을 다 제거를 하고, 스티커가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데? 원래 이런가? 이번에? 열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종이가 까만색으로 하나 덧대어져 있고 얘를 싹 들면 이제 갤럭시 S23 울트라가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가져온 색상은 라벤더 색상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4가지 색상 다 보여드렸죠. 신제품 공개 현장에서 4가지 색상 다 보여드리고 실물 어떤지도 느낌도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라벤더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구성품이 이제는 이 안쪽에 이렇게 유심 제거용 핀이랑 케이블은 C2C 케이블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라벤더 색상이 너무 예뻐요. 무광 색상에 옅은 핑크 보라 색상이어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오! 이 새 제품만의 묘미. 전원을 켜면서 전작과 이 외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에 딱 쥐었을 때 벌써 손에 쥔 느낌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측면부를 보시면 전작인 S22 울트라는 좀 더 둥글둥글한 모습이고요. 이번에 갤럭시 S23 울트라는 좀 더 각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부를 보시면 좀 더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쥐었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이 좀 더 편안하게 접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판판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엣지 디스플레이의 곡률 자체도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 차이가 잘 느껴지실 것 같아요. 좀 더 동글동글하고 얘는 좀 더 납작 판판합니다. 그리고 소재도 좀 살펴보자면 전작에 비해서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앞뒤로 전후면에 쓰인 글래스 소재가 달라졌는데요. 이번 갤럭시 S23에서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고릴라 글래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강화 유리가 탑재됐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서도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면부 베젤도 좀 살펴볼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번에 보니까 위아래 베젤 비율은 동일해요. 위에가 살짝 더 얇고 아래쪽이 아주 살짝 더 두꺼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베젤이 아주 살짝 불균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옆 베젤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곡률이 다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살짝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베젤 두께 자체는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봤을 때도 전작보다 조금 더 각진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을 좀 보시면 카메라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동일하게 물방울 디자인 카메라로 들어갔지만 이 카메라 보호링 부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보호링이 두꺼워지고 약간 더 커졌어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아주 미세하게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두꺼워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작에서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 보호 링 부분이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제품의 색상에 따라서 보호 링 부분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부분에 들어간 요 살짝 핑크기가 도는 알루미늄이 그대로 여기 카메라 보호 링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아래쪽에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버튼이랑 단자도 좀 보여드리자면 오른쪽 측면에 전원 버튼 겸 빅스비 호출 버튼이 들어가 있고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는 슬롯이 있고요. 충전 단자와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S펜이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S펜도 한번 꺼내서 볼까요? S펜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컬러에 따라서 이 뚜껑 부분이 색상이 다르고요. 딸깍딸깍 하면서 제품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쪽에 보시면 마이크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중앙 위쪽에는 이렇게 펀치홀 카메라로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울트라 모델은 또 크기가 큰 만큼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무게도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작은 232g이고요. 다만 얘는 보호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보호 필름을 따로 안 붙여놓은 상태고 제품에 붙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쟀을 때 236g이네? S23 울트라가 더 무거운데요? 심지어 필름을 안 붙였는데도 조금 더 무거워졌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초기 설정을 다 마쳤는데 지문인식 센서 속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조금 미세하게 더 빨라졌습니다. 지문인식의 반응 속도가 살짝 더 빨라졌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도 좀 살펴볼게요. 화면 해상도는 WQHD 플러스까지 3088, 144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6.8인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AP는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가 탑재돼서 전작에 비해서 GPU와 NPU는 40% 이상 개선됐는데 뒤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랑 발열 테스트까지 싹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2GB 램에 256GB, 512GB, 1TB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 있고요. 1TB 모델은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5W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가 탑재됐고요. IP68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5G와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버전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울트라 모델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카메라일 텐데요. 카메라는 얼마나 변화됐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후면에는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전작에는 메인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훨씬 높은 화소,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f2.4 망원 3배 줌 카메라와 1000만 화소 f4.9 망원 10배 줌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레이저 AF를 지원합니다. 전면에는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f2.2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 스펙 자체는 진짜 뭐 스마트폰 끝판왕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이번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찍어봐야 그 차이를 알겠죠. 사실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게 뭐 아이돌 팬사인회, 콘서트장 이런 데서 정말 촬영 장비를 방불케 하는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질하시는 분들은 진짜 콘서트 직캠 용도로도 이 울트라 모델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대여만 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울트라 모델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카메라 기능 중에서도 동영상이 얼마나 안 흔들리고 멀리서 잘 찍히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촬영 스펙 자체가 이번에 최대 8K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론 8K 동영상까지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수치적으로도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 직캠 촬영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가잖아요. 그게 바로 OIS의 역할인데요.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얼마나 잘 되는가
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갤럭시 S22 울트라와 23 울트라를 하나의 봉에 고정시켜 놓고 동시에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찍히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S23 울트라가 확실히 안정적으로 영상을 찍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손떨림 방지 기능 OIS의 성능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3배 줌을 넣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줌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S23 울트라 쪽이 더 안정적으로 화면을 잘 잡아주죠. 그리고 도대체 2억 화소 카메라는 얼마나 더 좋아진 걸까?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2억 화소 카메라를 활용하시려면 위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화면 비율 선택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200MP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 200메가픽셀이라는 뜻이고요. 2억 화소라는 뜻입니다. 이 2억 화소 비율을 선택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이제 2억 화소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방 안에서 잠깐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동일한 풍경을 찍었고요. 확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진짜 너무 다른데요? 이 확대했을 때 이 화면에 써있는 글씨를 좀 비교해보시면 너무 달라요, 해상도가. 그냥 뭐 제가 설명 따로 안 해도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상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 버거킹 안에 있는 메뉴판을 찍어보겠습니다. 방금이 1배 줌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막 줌을 해서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보인다고?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게 18배 줌이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냥 손으로 들고 찍고 있는 거고요. 흔들림도 그렇게 심하진 않죠.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이걸 당기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최대로 당겨볼게요, 한번. 이게 지금 최대로 당긴 거고요. 저 조그만한 글씨까지 다 보여. 우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위치에서 실제 거리가 이 정도고요. 쭉 당겨서 보면 최대로 당겼을 때 이 정도로 보입니다. 흔들림도 생각보다 되게 적죠. 빠지면 실제 거리는 이 정도예요. 미쳤어.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로 각각 1억 800만 화소, 2억 화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전단지를 찍어봤는데요. 이 글씨를 보시면은 해상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최대로 줌을 당겨서 찍었을 때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글씨의 외곽 부분도 S23 울트라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4K로 한번 찍어볼게요. 4K 20배 줌. 와, 이거 진짜 이걸로 직캠 찍으면 대박이겠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콘서트장 같은 데서 사람이 진짜 저렇게 개미만하게 보여도 찍힌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거리고요. 한번 쭉 당겨서 찍어볼게요. 진짜 최대로 당기면 이 정도로 보여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당기면 이 정도로 보여.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찍어보고 느낀 건데 진짜 제발 창문에 커튼 잘 달고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이런 핸드폰 카메라 하나로도 진짜 저 건너편에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와, 이거는 좀 진짜 무섭다. 그리고 여러분, 저 CCTV에 뭐라고 써있는지 지금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쭉 확대해서 보면 보이세요? 너무 잘 보이죠? 실제 거리에서는 이렇게 보여서 육안으로는 진짜 뭐라고 써있는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근데 너무 잘 보이죠? 제가 혹시 몰라서 같은 위치에서 아이폰 14 프로로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는 최대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울트라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시겠죠? 이 글씨 해상도 자체가 다르고 들어가는 줌 범위 자체도 또 달라서 진짜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는 울트라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셀피 카메라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셀피도 한번 찍어볼 건데 일단은 셀피 카메라로 변경을 하면 색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는 따뜻하게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로 하면 그냥 기본 색감으로 찍으실 수가 있고요. 따뜻하게로 하면 조금 더 이제 화사해 보이도록 사람 얼굴에 좀 노란기를 넣어주면서 생기가 돌아 보이도록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창백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뭐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따뜻하게로 해서 한번 화사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또 셀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브젝트 어웨이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면서 피부만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S22 울트라랑도 비교를 해볼게요. 색감이랑 디테일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은 해상도 자체도 훨씬 더 좋아졌고 진짜 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도 엄청 더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색감도 더 화사하게 보이고요. 피부톤도 다양한 색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S22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붉은기가 돌면서 얼굴의 입체감이 살짝 더 떨어져 보이고요. S23 울트라로 찍은 셀피는 조금 더 얼굴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더 화사해 보이죠? 특히 이 속눈썹 부분이나 눈썹 부분도 보시면 한 올 한 올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도 더 좋아진 게 많네요. 그리고 카메라에 새로운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더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존에는 그냥 프로 모드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익스퍼트 로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익스퍼트 로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익스퍼트 로우로 들어가시면 진짜 프로 모드에서처럼 ISO 스피드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화소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00만 화소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익스퍼트 로우 모드에서 중요한 건 이 별자리 모양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전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이드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가이드를 쓰려면 일단은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천체들을 볼 수가 있는지를 별자리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찍을 때 그 하늘 위에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촬영 시간도 4분에서 10분까지 조절을 해서 장노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다중 노출 기능이 있는데 다중 노출 사진도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합성 모드도 선택할 수 있고요. 촬영 장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S23에서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벤치마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5번 연속 벤치마크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S23 울트라의 싱글 코어는 1557점, 1545점, 1548점, 1535점, 1527점으로 나왔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4937점, 4954점, 4839점, 4860점,
4,893점으로 나왔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2 울트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 5회 측정 직후에 열 화상 카메라로 핸드폰 뒷면을 촬영해봤는데요. S22 울트라에 비해서 S23 울트라가 약 0.5도에서 1도 정도 기기 온도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긱벤치 테스트 실행 시에는 온도 제어가 조금 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2번 진행했고요. 처음 실행했을 때는 최고 점수가 3,809점, 최저 점수가 2,550점으로 안정성은 66.9%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때는 최고 점수가 3,747점, 최저 점수가 2,618점, 안정성이 69.9%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S22 울트라에 비해서 많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더라고요. 3D 마크 테스트 직후에도 열 화상 카메라로 후면부를 찍어봤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갤럭시 S23 울트라가 0.5도에서 1도 정도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39.1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긱벤치 테스트를 5회 연속 진행하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2번이나 연속 진행한 다음에 찍은 건데 이 정도 온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발열 제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피커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에 이 사운드가 잘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S23 울트라의 스피커가 훨씬 좋아졌어요. 같은 음악인데도 S22는 해상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많이 막 뭉뚱그려져서 좀 지지직거리면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엄청 EDM이고 막 비트가 강하게 나오는 장르다 보니까 전자음들이 좀 날카롭게 막 깎여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S23 울트라에서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우면서 음장감이 더 느껴지고 듣기에 더 편안하게 들리더라고요. 스피커가 훨씬 좋아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를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일단은 색상이 4가지 색상 다 보여드렸지만 크림색도 그렇고 라벤더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을 좀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울트라 모델에 그래도 한번 손을 뻗어볼 만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이번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고 카메라나 스피커나 사양 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좀 만족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고 특히 카메라에 있어서는 진짜 난 정말 끝판왕 제품을 쓰고 싶다. 뭐 아이돌 콘서트장이나 팬사인회장에서 직캠 촬영 용도로 자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대체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